두 분이 되게 어색한 거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손님들이 다 거실형을 사라고 추천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나요? 이 사람이 할 거예요. 내가 한다고?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아, 고기요. 두 분이 되게 어색한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릴라 캠핑 김포점 점장이고요. 이렇게 365일 캠핑용품 매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점장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명이 하거나 아니면 가족 캠퍼 4명 정도가, 3, 4명 정도가 하는데 그것도 어떤 텐트들이 좀 적당할지. 요즘에는 사실은 이게 또 코로나 전후로 나뉘긴 해요. 네. 코로나 전후로 나뉘긴 하는데 짐을 크게 했다가 줄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줄였다가 크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요즘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모든 장비를 맞추는 게 가장 좋고 보통은 2, 3명 커플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오시면은 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돔 텐트의 타프 또는 적당한 사이즈 쉘터에다가 뿌려놓고 조금 야전 침대 놓고 사용하시는 거. 네. 4인 가족, 패밀리 가족분들은 보통은 이제 거실형 텐트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코로나 전후로 뭐가 달라졌냐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다 텐트 내부로 들어오게 돼요. 큰 텐트에 모두 들어가게 되면서 돔 텐트의 타프 조합이 2년 전, 3년 전에는 여름 시즌만 되면 꿀진하게 판매됐었는데 네.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돔 타프가 살짝 죽고 거실형 텐트 인원수 상관없이 무조건 크게 또 바뀌었어요. 이게 큰 거 주세요. 좀 작은 거는 좀 애매할 또 바꿀 것 같아요. 네. 중복 투자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좀 크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알파인 클럽의 제닉스 돔 마크 2라고 하는데 돔 텐트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좀 낮고 잠만 잘 수 있는 구조에 거실이 조금 협소해요. 네. 근데 돔 텐트 고를 때 중요한 거, 이게 제가 판매해 보니까 물론 높이나 넓이 이런 거 잘 보셔야 되지만 옆에 문이 열리냐 안 열리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1에서 2로 바뀌면서 옆에도 환기가 될 수 있게끔 창문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 딱 이 사이즈예요. 근데 높이랑 넓이를 30% 키워놓은 게 티어돔이에요. 네. 안에 들어갔을 때 조금 답답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티어돔 부피적으로나 다 줄여야 되고 잠만 잘 거라 상관없어요 하시면은 그러면 그냥 이 정도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러겠네요. 네, 맞아요. 보통은 4인까지는 다 잘 수가 있고 네. 거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돔 텐트는 필수적으로 타프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테이블, 의자, 아이스박스 같은 걸 놓고 조금 놀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늘막 텐트랑 다른 거는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비가 와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 네. 네. 보통은 초보자분들, 인원수가 적은 분들이 오시면 일단 설치 쉽고 큰 텐트는 부담스러우니 작은 텐트로 보여주세요 하고 오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처음 오시면 거실형 텐트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쵸. 이걸 어떻게 쳐요? 이런 질문이 많기 때문에 거실형을 하고 싶어도 일단 돔을 먼저 보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가시는 거는 거실형 텐트를 많이 사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네.
근데 저희 매장에 텐트가 많이 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구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네. 구경하시면서 설명을 듣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손님들이 다 거실형을 사라고 추천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간단하게 갈 거예요가 앞에 붙으면 네. 봄에다가 그냥 실타프 조그만 거 쳐놓고 간단하게 놀다 오세요 라고 하는데, 손님들이 고르는 걸 보니까 짐도 크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시면은 거실형으로 가셔서 이쁘게 네. 꾸미세요 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인원수도 작지만 캠핑장보다는 휴양림을 많이 가요 라고 하시면은 어차피 휴양림은 거실형 텐트를 못 네. 쓰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우리가 거실이 필요하더라도 휴양림 위주시면 이걸로 가셔야 돼요 라고 정해줘요. 네. 네. 3인, 4인이 되더라도 2인이시더라도 2명 놓고 옆에다가 짐 놔두고 조그만 테이블 놓고 이제 맥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가볍게 오신 분들한테는 요 정도 사이즈를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텐트가 이제 여기 있는 거는 파주니 거랑 알파인 거죠? 그거랑 원래 고트 거 또 좋은 것도 있는데 그 품절됐어요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구매하셨던 텐트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옥스포드, 당연히 옥스포드가 들어가야 되고 6m급이 나와야 되고 폭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폴대도 두꺼워야 되고 다 갖추면서 5, 6, 70만 원대의 금액대로 거실형을 찾는 분들한테는 이 텐트가 완전 딱이거든요. 원단도 두껍고 설치도 무난하게 되고 X자 형태라서 조금 터널보다는 어렵지만 자립도 되면서 바람에 잘 견뎌주고, 이너 텐트도 넉넉해서 4, 5인 충분히 잘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60만 원대에서 70만 원 정도의 집 텐트를 하나 구매하시고 내부 세팅 정도를 조금 줄여서 적당한 금액대로 맞추시면 거기에서 얻는 또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텐트가 가격대가 가장 적당하고 크기도 적당하기 때문에 일단 1번으로 이 텐트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카즈미의 블랙 코트 텐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코트 텐트라고 해서 야전 침대 위에다가 올리는 텐트인데, 솔캠 하시는 분들이 백패킹용으로도 많이 쓰시고, 낚시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쓰시고, 지금처럼 이런 텐트 떼버리고 야전 침대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목이나 이런 햇빛 차단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방수도 돼요. 되게 가볍고 작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많이 나가는 텐트죠.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뭔가 애들이 일로 들어가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애들이 다 주말 보면 이쪽에 놀고 있어요. 사주세요 막 하는데, 남자분들은 보통 사고 싶어 하시고 여자분들은 아, 조금 더 고민해보자. 그 차이도 좀 야전 있을 것 침대를 같아요. 놓고 주무시는 거랑 네. 베트가 주무시는 거랑. 네. 저희는 일단 어른 둘이기 때문에 야전 침대 2개를 썼는데, 그래서 뭐 거실형 텐트 쓰실 때도 기본적으로 이너 텐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너 텐트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이걸 다 떼버리고 쉘터로 썼다가 그냥 야전 침대 두고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인원이 적다 그러면 아예 이 텐트를 떼버리고 원터치 텐트나 2인용 텐트 조그만 걸 놔서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손님들이 야전 침대가 편해요? 매트가 편해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하나요, 많이? 많이 물어보죠. 왜냐면 요즘에 또 트렌드가 야전 침대 2개를 붙여서 그 위에 매트를 깔고 침대처럼 쓰는 게 좀 트렌드, 이쁘기도 하고. 근데 야전 침대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1번은 한기 차단이에요. 위에 높이 딱 지면에서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한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게 야전 침대예요. 근데 예전에는 설치가 되게 어려워서 구매하시더라도 귀찮아서 많이 안 쓰셨는데, 요즘에는 야전 침대가 다 편하게 나오기 때문에 원터치로 거의, 사실 금액대도 많이 비싸지 않고 보통 6만 원대 시작해서 조금 비싼 건 10만 원대까지 가지만, 남자분들은 사실 편하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그 군대 생각을 제일 많이 하세요. 사실 오셔가지고 이왕 잘 거면은 조금 뭔가 또 레트로스럽게 주무시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그런 야전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하고 뭔가 진짜 야전에 나온 그런 또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물론 한기 차단이 제일 1번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야전 침대를 많이 찾긴 하는데,
야전 침대 플러스 또 1인용 자축 매트 플러스 또 야전 침대 커버 이렇게 다 하면 다 자연스럽게 부피가 네.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상 차 트렁크에 공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그 야전 침대와 자축 매트와 커버, 침낭까지 그 조합이 제일 좋고, 저희는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자축 매트나 에어박스 같은 거 놓고 주무시는 게 좋은데, 가족 단위 분들은 보통 에어박스나 자축 매트를 깔아놓는 이유가 내부에 애들이 들어와서 막 뛰어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깔아놓고 편하게 놀아라 하고, 야전 침대 하나 정도만 사셔서 거실에 깔아놓는데 거기다가 보통 아이스박스 같은 걸 올려놓기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의자 대용으로도 쓰고, 그래서 한 개 정도 있으면 쓸 수 있는 용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 1번 무조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것만 딱 보는 거는 전 추천드리지 않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캠핑을 입문하는데 무조건 좋은 걸로만 세팅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있고, 아직 저희가 캠핑을 많이 안 해봐서 조금 가성비로 맞추고 싶어요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그냥 살 때 비싸고 좋은 거 사, 또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너네 아직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그냥 싼 걸로 사,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렇죠, 다르죠. 그쵸. 저희가 그냥 어느 정도 설명만 드리는 거고 선택은 손님이 하는 거거든요. 중복 투자도 사실은 경험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모든 제품들이 중복 투자가 안 나면 가장 좋은데, 중복 투자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캠핑 쪽은. 그렇죠. 트렌드가 있고 계속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바뀌고 꾸미는 것도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게 돼 있어서 거실형 텐트는 뭘 사야 돼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손님들 오셔가지고 설치 쉬운 거실형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터널식이 조금 쉬워요. X자 형태는 튼튼하고 자리비에도 좋지만 두 명이 붙어서 좀 들어주셔야 되니까, 터널형은 일자로만 꽂으면 되는 형태라서 터널형을 선호하시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릴 텐트는 카즈미의 벵가드라는 텐트예요. 모양 자체가 약간 잠수함처럼 생겼어요. 카즈미가 하나 더 신경 쓴 거는 그냥 터널로 만들어도 충분하지만 옆에 라인을 한 번 더 대서 설치는 쉬우면서 옆에 라인 잡아주니까 더 튼튼하게 잡아준 거거든요. 딱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하나 보다 보면 터널, 옆에도 터널, 저쪽도 터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터널 방식이고 설치 난이도는 가장 쉽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 원하시는 거는 톡을 좀 넓은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계속 사이드 쪽에 짐을 놓다 보니까 통로가 없어진다고 해서 톡을 어마무시하게 넓게 뽑아놨어요. 340에서 360, 요거는 4m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되게 넓다. 엄청 넓게 나와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색깔이 이제 낮에 보면은 약간 짙은 녹색 카키로 보이지만 밤에 보면은 또 진한 회색으로 보여서 뭔가 남성미가 조금 많이 넘쳐나는 텐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타 다른 텐트들과 확연하게 다른 디자인, 좀 특별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텐트보다는 벵가드 텐트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요즘에 그 사생활 보호를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라이트 했을 때 양 옆이 다 막혀요. 근데 요거를 다 막아 놓으면 또 이 공간이 또 하나의 또 공간이 만들어져요. 실질적으로 거실이 거의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길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 텐트는. 실제로 보면 여기 되게 깊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4인, 5인 충분히 이제 주무시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또 나오면서, 이 루프 뚜껑에 블랙 코팅이 들어가 있어요. 블랙 코팅이 들어가 있으면 햇빛이 1%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루프만 씌우셔도 햇빛 차단이 완벽하게 돼서 카즈미 거실형 텐트가 좀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 폴대도 다 국내산 폴대 쓰고 있고, 테프론 코팅이라고 해서 발수, 카즈미 텐트 같은 걸 한번 써보시는 분들이 사실 다른 텐트로 넘어가기 좀 힘들어요. 그냥 토글로 돼 있는 것보다 딱 조이는 걸로 돼 있으면 되게 쉽거든요. 좋거든요. 쫙쫙 잘 조여지고.
만약에 원단, 루프 마찬가지 비가 좀 묻었을 때 일단 살살살 털어서 한 60%, 70% 떨궈내시고 나머지를 빡빡 문대는 게 아니라 마른 수건이나 이런 걸로 툭툭 쳐가면서 살살살 말려주시는데 그렇게만 말려주셔도 어느 정도 햇빛만 들어오면 딱 마르기 때문에 말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실형 텐트 보실 때 요즘에 조금 제가 손님들한테 물어보는 팁이 옛날 같지 않게 자외선이 너무 세고 너무 더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코팅이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코팅을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루프를 별매로 판매하는 브랜드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거실형 텐트도 원단이 폴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옥스포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너 텐트는 거의 100% 다 폴리로 만들거든요. 살짝 얇아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요. 그 대신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옥스포드로 만들어진 텐트는 여름엔 그래도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옥스포드로 되어 있는 원단이 좋고, 옥스포드로 된 거 사시면은 거의 사계절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비 오는 날이나 네. 아니면은 뭐 겨울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반적으로 3개월 쓰기에 그나마 좀 적당한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께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텐트를 만들 때 옥스포드 원단에 150 데미아 정도로 만드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 이거 좀 네네네.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네네네. 보통 이런 거실형 텐트는 150 데미아로 되어 있는 텐트가 가장 만졌을 때도 확실히 두껍기도 하고 두툼해요. 튼튼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안정감을 줄 거예요. 이제 카즈미의 뉴 아티카라는 모델인데, 벵가드랑 다른 점은 벵가드는 느낌 모양 자체가 호불호가 조금 명확하게 있어요. 카즈미 아티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불호가 없어요. 색깔도 호불호가 없고 사이즈도 호불호가 없고 생긴 모양도 호불호가 없고, 이 폴대 구조가 가장 중요한데, 보통 이런 거실형 텐트 사시면 X자형 특히 폴대가 많이 꺾이기 때문에 이쪽이 죽는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근데 아티카 같은 경우에는 1도, 2도 요거 되게 신경 써서 이 아예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옆으로 쫙 뻗쳐져 있는 느낌이 나고 답답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죽는 공간이 가장 없는, 사실 스펙으로만 보면은 다른 텐트와 큰 차이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을 세팅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폴대 각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 이제 블랙 코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루프만 씌우시면은 햇빛이 아예 안 들어가고, 보통은 이너 텐트가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시야가. 이렇게 보통 요 정도 있어요. 상당히 뒤에 들어가 있네요, 얘는. 살짝 딱 사선으로 눕혀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좀 쾌적해지면서 시야가 좀 트이죠. 밑에 공간은 똑같이 나오고 윗 공간은 시야가 트이고, 그래서 620에 360이에요. 보통은 600에 340 정도가 기본인데 잘 잡아주는 선에서 360으로 넓히고, 이 길이도 600에서 620으로 좀 업그레이드 한 게 뉴 아티카. 적당한 것 같네요. 이제 4m면은 너무 넓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죽는 공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반 터널형 같은 경우 이쪽 부분에는 맞아요. 거의 많이 확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양 사이드에 이렇게 창문이 나 있는 거, 환기창인데 없는 텐트들이 많아요. 한겨울에 환기시킨다고 문을 다 열어놓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럴 때 이렇게 살짝만 열어놓으셔도 환기가 되니까 요 문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요. 위에도 환기구가 하나, 둘, 세 개. 중간중간 이렇게 무언가 걸 수 있는 고리들이 다 있어요. 양쪽으로 세 개씩 걸려있기 때문에 랜턴을 걸거나 가랜드를 걸거나 할 때 너무 좋고. 이런 거는 사실 실물로 안 보시면, 그냥 스펙만 보시면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하나씩 포인트를 보면은 아, 와서 보길 잘했다라고 하시는 텐트 중에 하나가 아티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하셔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팁을 다 대방 치해주셔서. 면인데 에어 텐트. 아, 그러네요. 좋은 걸 다 갖다 놓은 거. 입문하시는 분들 요즘에 쉬우면서 이쁜 거 찾는 분들이 이만한 게 없고, 이 텐트는 알파인 클럽사의 아틀라스 캐빈 와이드 에어 텐트라고 해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인스타나 이런 SNS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텐트인데,
중문을 하나 해놔서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조금 나오고 자는 공간을 따로 분리시켜 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AS가 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설치는 여자분 기준으로 7분 정도 펌프질만 하시면은 모든 설치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너 텐트에 거의 안 있거든요. 저 바깥에만 있지. 근데 이거는 안에만 있고 싶네. 매우 다르네. 당신도 한번 잠깐 들어와봐. 어느 정도 가랑비나 이런 거 막아주기 때문에 완전 악조건 아닌 이상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텐트고, 저희가 지금 디테일 놓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바람이 1%도 안 빠져요.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에어 텐트 사실 때는 바람이 빠지는 텐트가 종종 있고, 이렇게 아무리 오래 쳐놔도 아예 안 빠지는 텐트가 있는데, 이 텐트는 거의 빠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자신 있게 판매를 하는 텐트이기도 해요. 네, 이제 곧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데 완전 혹한기가 아닌 이상 침낭은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좀 이렇게 적당히 그래도 지낼 수 있는지. 침낭도 어려울 거예요, 고르기가. 종류가 원체 많고 어떤 침낭을 써야 될지 헷갈리실 건데, 보통 이제 이런 용품샵에 오시면은 침낭 가격이 써 있고 그 이름 옆에 이렇게 1,300, 2,000, 뭐 2,500, 뭐 1,800 써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 양의 이제 킬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1,300이면 1.3kg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1,300 써 있는 거는 보통 저희가 판매할 때 3계절용. 3계절이면 봄부터 초가을 조금 지나서까지고, 3계절용으로 겨울까지 쓰고 싶다 그러면은 너무 극동계는 안 되지만 전기 장판이 있다 그러면 초겨울까지는 1,300짜리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러면은 가을 겨울까지 쓰실 건 무조건 2,000 이상을 사셔야 돼요. 거기다 써 있을 거고, 안 써 있으면은 이제 점장님들한테 요거는 얼마 정도 충전돼 있나요 물어보시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침낭은 이 고투의 워머스트 침낭이라는 건데 46,000원 정도 해요. 유일하게 2,000g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4만원대의 침낭이에요. 그 디자인도 무난하고. 보통은 침낭이 그람수도 중요한데 제가 조금 더 크게 느끼는 건 뭐냐면 내피의 원단이거든요. 이 내피가 이렇게 약간 우리 친숙한 잠옷 소재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그냥 비닐 폴리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면 느낌의 면 혼방이나 면 느낌의 이제 침낭들도 있는데, 저같이 이제 조금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이 좀 많으신 분들은 내피가 폴리로 되어 있는 건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안에가 완전 쭉쭉 흘러요.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면이나 면 혼방을 쓰시면은 뭐 세탁도 좋고 좀 뽀송뽀송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텐트들이 다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를 사서 펼쳐서 두 명이 덮고 자는 이불처럼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당 하나씩 사셨다면 지금은 네 가족이면은 침낭 2개만 사보시고 그걸로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1개 정도 더 추가로 보시는 거고, 3D 할로우 하이바라고 해서 일반 솜 그리고 이제 그냥 덕다운의 중간 정도의 소재예요. 그래서 뭔가 관리도 쉬운데 그래도 저희는 조금 더 따뜻하게 자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덕다운이나 구스다운이 좋아요. 근데 제가 덕, 구스 둘 다 써보니까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일단 구스는 거의 끝판왕 제일 좋은 거지만 가격도 끝판왕이에요. 보통 백패킹 산행하시는 분들이 부피는 작으면서 펼쳤을 때 제일 따뜻함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게 구스다운. 뭐 좀 괜찮은 거 살라 그러면 50만 원 이상까지는 잡으셔야 괜찮은 거 사는 거고, 덕다운 같은 경우에는 구스보단 좀 저렴하지만 안에 내장재가 조금 뻣뻣할 수 있고,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한테는 닭똥 냄새라고 하는데 냄새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덕다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우리가 이제 야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습기 먹고 이러면은 그 냄새가 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부분. 구스는 희한하게 좀 덜한데 덕이 조금 많이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막 쓸 거면은 일반 합성솜으로 되어 있는 거 1300에서 2000 정도 사이를 보시는 게 좋고, 저희는 그래도 관리를 좀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덕이나 구스를 보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좀 비싸도 좋은 거 사겠습니다. 그러면 구스. 저희는 구스까지는 아닌데 합성보다는 그래도 좋은 거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덕다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덕다운도 마찬가지. 800g에서 1200g 정도 사시면은 거의 3, 4계절 다 쓴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물론 뭐 구스 다운 같은 경우에는 필파워라는 게 있어서 뭐 500g 들어가 있는 거, 600g 들어간, 700g 들어가 있는 거에 필파워가 뭐 650이다, 750이다, 850 이런 게 있는데, 필파워가 높을수록 빵이라 그래요. 부풀어 오르는 힘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침낭 구스 사실 때는 조금 덜 들어가 있어도 필파워가 높은 걸 쓰면은 확실히 따뜻해요. 필파워가 높으면 가격이 쭉 올라가고, 필파워가 낮으면 가격이 다운돼요.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덕 구스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가 정말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스 덕 다 쓰는데 항상 집에 이렇게 널어 놓거든요. 이거를 계속 압축백에 넣어 놓으면은 필파워가 줄어들기도 하고 나중에 폈을 때 제대로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널어 놓으시면 제일 좋고, 중간중간 옷걸이 같은 걸로 툭툭툭 쳐가면서 좀 죽지 않게 관리해 주시거나, 이렇게 걸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은 큰 메쉬 파우치 같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놔서 좀 부풀린 상태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좀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더 구스. 그러면 캠핑 갔다 와서 아예 그냥 풀어놓으라는. 풀어놓고 그냥 일광 건조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물론 세탁업소에다가 건조 맡겨도 되는데, 덕 구스는 건조기 넣고 건조를 많이 할수록 점점 빵이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연 건조로 자연 바람에 한번 싹 말려주시고 넣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 가끔 가다 너무 더러우면 그때 세탁업소 맡겨서 우리 패딩 맡기듯이 저희 구스 다운 하나 세탁할 거예요 맡겨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 일반 애들은 그냥 세탁막 넣어서 울코스로 빨아주시면 되는데, 사실 정석은 손빨래예요. 손빨래하기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울코스로 세탁기에 놓고 자박자박하게 빠시면은 관리가 좀 쉽죠. 되게 많이.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2개를 골라주신다면? 고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좀 추워지니까 1300g은 조금 이제 얇고, 지금 추천해주면은 제가 보투 워머스트 침낭 46,000원짜리, 요거는 같은 모델 사면 또 2개 연결이 돼요. 요 제품이랑 카즈미 유피크 2000 요 제품을 추천드리는데, 요 제품은 일단 디자인적으로 깔끔해요. 그냥 약간 짙은 남색에 요즘 유행하는 샌드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촉감이 되게 좋아요. 뭔가 시원하면서 이 약간 이제 완전 잠옷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하면서 따뜻한 거. 그리고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일반 성인분들이 쓰시기에 폭도 굉장히 넓어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폭 정도가 나와서 카즈미 유피크 2000, 보투 워머스트는 이 2개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겨울에도 이제 난로를 쓰니까 오토 캠퍼들은 거의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보통은 침낭으로 많이 쓰지만 이런 두꺼운 침낭들이 또 봄, 여름 되면 쓸 일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펼쳐서 카펫 느낌으로 그냥 이너 텐트에 깔아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해요. 용도가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머미형 침낭보다는 네모나게 사각으로 열리는 침낭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전기장판은 어떤 거를 써야 됩니까?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전기장판은 사실 뭐 USB형, 뭐 220V형, 거기서도 2인용, 1인용, 4인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보통 가족분들은
그냥 220V용으로 캠핑장 가시는 거니까 캠핑장은 다 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220V 용으로 USB형은 보통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USB형은 220V보다는 조금 덜 따뜻하지만 뭐 이제 우리 배터리 같은 걸 꽂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장박, 노지 위주로 가시는 분들은 USB형, 그리고 캠핑장 위주로 가시는 분들은 220V용으로 쓰시는 게 좋은데,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4인 기준 갔을 때 2인용 2개를 써야 돼요? 4인용 하나를 써야 돼요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것도 보통 4인용은 이제 무자개 전기장판이라고 해서 전자파가 안 나오는 전기장판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단점은 부피가 엄청 커요. 부피가 엄청 커지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데 확실히 두툼하고 좋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손님 트렁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 같아요. 뭐가 좋다 이걸 써라 보다는 손님 트렁크가 조금 넉넉하시면 당연히 4인용으로 무자개를 쓰시는 게 가장 좋고, 요즘에는 무자개를 빼고 부피를 조금 낮춘 그 라인느라는 브랜드의 4인용 전기장판이 있는데 10만원 초반대로 해서 한 저저번 주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나간 적이 처음이에요. 이 4인용 전기장판이 요즘에 그 제품이 엄청 많이 나가기 때문에 2인용 2개를 쓰면 좀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좀 노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게 조금 깔끔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하셨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라인은 한 11만 9천 원? 10만 원 초반대일 거예요. 그 제품 추천드리는 거고, 그래도 저희가 큰 부피 하나보다는 작은 부피를 좀 나눠서 세팅을 트렁크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인용짜리 2개 하셔도 충분하니까요. 2인용 중에서도 이제 세탁이 되는 제품이 있고 세탁이 또 안 되는 제품이 있는데 금액 차이가 또 2배가 나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애들이 너무 쉬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저희는 무조건 세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라인의 제품으로 6만 원대 2인용짜리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뭐 쉬하고 이런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3만 원짜리 한일 전기요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는데, 2인용을 사든 4인용을 사든 요즘에는 캠핑장에서 다 사용 가능한 와트 수기 때문에 보통 2인용이 한 130, 150와트고 4인용이 350와트, 400와트, 캠핑장에서 600와트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축 매트나 일반 매트 쓰실 때 매트 위에 전기장판을 바로 올리면 안 돼요. 사실 이게 사이트에도 나와 있고 자축 매트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자축 매트나 에어 매트 위에 바로 전기장판을 올리게 되면 에어 매트나 자축 매트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붙여놓긴 했는데 이 변형이 생기는 건 AS가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사이트 들어가 보면 자축 매트 위에 전기장판을 올리고 쓰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매트 깔고 얇은 커버라던가 무언가 깔고 전기장판을 올리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 있고요. 너무 높은 열을 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침낭 깔아서 적당한 온도 선에서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참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될 게 참 많네요. 그렇죠. 정석대로만 하시면 사실 큰 문제는 없고, 정석대로 안 하시더라도 알고만 계셔도 응대가 되는데 아예 모르고 있으면은 큰 사고가 나요. 겨울, 여름, 사계절 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풍기를 어떤 걸 써야 돼요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 서큘레이터의 비율이 예전에는 220V 꽂아가지고 선풍기형으로 많이 나왔다고 하면 요즘에는 거의 다 충전식으로 좀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천장에도 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꼭 220V를 안 꽂아도 원하는 자리에다가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충전식 무선 선풍기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당연히 이 크레모아사의 제품이 가장 유명하고요. 지금 보는 제품이 이제 크레모아의 V1040이라는 제품인데 79,000원 정도 해요. 이 제품은 다리를 빼가지고 이렇게 천장에 걸어서 페니터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난로 틀어놨을 때 대류 현상을 시켜주는 또 이제 이런 타프팬 역할도 하는 거고,
다리를 꽂아가지고 스탠드형으로 나서 스탠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역할도 하는 건데 이 제품이 다리도 길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또 높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냥 유명한 제품,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테르보 제품. 테르보 제품은 이렇게 라이트도 나오게 돼 있어서 간접 조명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금액대도 뭐 39,800원 정도로 조금 저렴하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 다리 이렇게 쓰셔가지고 탁자용으로 쓰셔도 되고 뭐 걸어놔도 되고 해서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천장에도 걸 수 있고 탁자에도 놓을 수 있는 탁상용 무선 서큘레이터가 조금 많이 출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절기 때 많이 쓰시는 미니 팬 히터인데 이 팬 히터는 텐트 전체를 다 데운다기보다는 이너 텐트 쪽이나 아니면 식사하실 때 발 밑에 두고 발 밑에 정도 공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 가격대가 2만원 초반대에서 많이 비싸봤자 2만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아요. 그 중에서도 예전에는 약간 플랫한 모델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요즘에 인기 있는 거는 이 마카롱 온풍기라고 해서 회전이 되면서 조절도 되고 너무 고온으로 됐을 때 자동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다 넣어 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너 텐트에 결로 잡는 용도로도 많이 쓰시는 거고 이너가 너무 추울 때 이런 거 하나 틀어 놓으시면 사실 없는 것보다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의 단점은 와트 수가 500에서 600W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제품을 꽂아 놓은 상태에서는 다른 거를 쓰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대비를 안 해갔을 때 경량 패딩이나 이런 대비를 아예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런 팬히터 같은 거 하나 구비해 놓으시면 너무 좋고 전기가 안 되는 곳 비박이나 아니면 노지를 많이 가시는 분들은 전기용품보다는 이소가스나 부탄가스로 사용하는 가스 히터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사실 일반 이런 미니 팬히터보다 훨씬 열량이 세요. 엄청 뜨겁고 좋은데 살짝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있는 집들은 제가 추천을 못 드리고 보통 이제 그냥 차 끌고 차박하시는 분들이나 좀 그래도 안전상에서 좀 유두리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이런 제품들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로, 이제 등유 난로, 팬히터 여러 가지 쓰실 건데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게 경보기는 꼭 챙겨 주셔야 돼요.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 요즘 제품이고 가스 캐치사에서 나온 요 브랜드, 요것도 이제 얘네보다는 금액대가 조금 있지만 조금 더 잘 경보를 울린다고 해요. 그래서 선택이신데 손님들이 많이 사시는 거 이제 인터넷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 게 가장 무난한 모델이라 요 모델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 경보기를 어디다가 놔야 돼요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요거는 텐트의 가장 상단 부분 예를 들면 가장 상단에 보통 우리가 타프 팬을 걸어 놓으시는데 그 부분에서 살짝만 떨어지고 가장 꼭대기에서 살짝만 떨어지는 곳에 걸어 놓으시는 게 1번이고 대류 현상 때문에 거의 공기층이랑 같이 이산화탄소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쪽에다가 해놓는 거니까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이너 텐트 안에도 내가 누웠을 때 머리 위쪽에다가 하나 텐트 거실의 좀 상단부 쪽에 하나 난로 같은 거 쓰셨을 때 좀 건조할 수 있는데 11월달 되면 종류가 많이 올 거예요. 팬히터나 뭐 저런 난로 같은 거 써보시면 되게 건조하실 거예요. 건조할 때도 이렇게 조금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충전식 가습기 쓰시는 게 좋고요. 이제 루메나 제품인데 듀얼 무선 가습기라고 해서 두 곳에서 나오거든요.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듀얼 가습기를 추천드리는 거고 이런 가습기는 램프도 되면서 사이드 쪽에 가습이 쭉 나오는데 이런 아예 가습기로 나온 애들보다는 분무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감성 플러스 어느 정도의 가습 원하시면 그런 감성 제품이 좋고 정말 가습에만 좀 포커스를 맞춘 아이를 사실 거면은 루메나 제품이 좋고요. 충전식으로 가지고 다니시면은 부피적으로 좀 괜찮을 거예요.
자, 이제 아이스박스인데 아이스박스는 보통 크게 플라스틱 아이스박스, 스틸 쿨러, 소프트 쿨러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저희 매장에 있는 거는 스틸 쿨러, 소프트 쿨러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진한 모델들이 이제 이런 냉장고가 있어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사실 보냉이 얼마나 좋냐로 따지면은 스틸 쿨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2박 3일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 소프트 쿨러가 오래 가면 하루고 조금 많이 덥다 그러면 반나절인데, 요즘에는 소프트 쿨러도 되게 두껍게 잘 나와요. 꼭 내장재가 두꺼운 걸로 들어가 있는 걸 사셔야지 그래도 하루, 제가 이번에 휴양림 갔을 때 요 카즈미 쿨러를 하루 정도 얼음이 안 녹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 내장재를 보시는 게 좋고, 소프트 쿨러의 장점은 우리가 다 먹고 접어올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 부피적으로 좀 줄어드니까 제일 좋은데, 일반 쿨러 같은 경우에는 보냉 효과는 너무 좋은데 접어올 수가 없으니까 차에 계속 이 정도가 실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스박스, 쿨러 다 모든 거 사용하실 때 스탠드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바닥에서 지열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냉장고, 쿨러 아무리 좋은 걸 사셔도 그냥 맨바닥에 놓으시면은 지열 때문에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BBQ 체어도 상관없고 요즘 스툴 아니면 이렇게 전용 쿨러 스탠드를 사셔갖고 위에 올려놓는 게 제일 좋고, 개인적으로 추천은 음식물 놓고 꽝꽝 얼린 500ml짜리 물통,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일 전에 500ml짜리 물통을 5개를 얼려놔요. 이게 얼음의 빙질도 되게 중요한데 많이 오래 얼려놓을수록 벽돌처럼 딱딱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거의 캠핑 끝날 때까지 안 녹아요. 그래서 음식물 놓고 꽝꽝 얼은 500ml짜리 물병 한 5, 6개 놓고 마른 수건 하나 놓고 닫아 놓으시면 사실상 거의 냉기가 안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렴하고 일반 쿨러보다 좀 약한 걸 사셔도 제가 하는 방식대로만 하면은 소프트 쿨러도 스틸 쿨러 못지않게 쓸 수가 있어요. 냉장고 하나만 있으시면 사실 뭐 영하 온도부터 다 되는 거니까 이렇게 땡땡 얼어요. 얼음 같은 게 얼어서 조금 이제 귀찮으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냉장고를 추천드리고, 소음은 어떤가요? 소음이 사실 거의 있긴 있는데 우리가 신경 쓸 정도로 많이 나지 않고요. 지금 온도를 거의 영하 10도, 15도 정도로 낮춰놨는데 그 정도면 많이 돌아가거든요. 예민하신 분들은 물론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감안하실 수 있는, 자연의 소리에 묻힌다는 얘기죠. 거의 묻혀요. 전기는 이런 것들은 보통 60W, 50W밖에 안 먹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캠핑장에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사이즈는 보통 2-3명 정도면은 한 30리터 정도면 2-3명이서 1박 2박 정도 할 수가 있고, 가족 단위분들 이렇게 50리터는 가져가셔야 물도 넣고 주류도 넣고 음식도 넣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30리터 플러스 작은 소프트백 쿨러 하나 정도, 이런 조합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쿨러백 종류도 보통 카즈미 쿨러백이 그나마 두꺼워서 제일 많이 나가는데 45리터짜리, 25리터짜리 이렇게 있어요. 많이 나가는 거는 요즘에 좀 미니멀리즘하게 이런 사이즈가 그냥 가볍게 많이 나가고 있고, 135,000원, 작은 사이즈는 11만원, 12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 이제 가을 겨울에도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거의 사계절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사계절 다 쓰시는데, 우리가 아이스박스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음식 때문인데, 가을에는 일교차가 더 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박스에 갖고 다니시면 그래도 보존도 할 수 있고. 근데 음식물이 이제 또 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음식물 냄새도 안 되기 위해서 또 패킹을 하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음식물은 사실상 상하기도 쉽고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딘가 공간에다 꼭 넣어가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냉 능력이 있는 어떠한 이런 제품에다 넣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겨울에는 그래도 날씨가 그나마 좀 추우니까 우리가 이것도 똑같아요. 자리가 많이 남아있으면 다 갖고 가는 게 좋은데, 우리가 겨울에는 난로와 기름통, 안전망 이런 걸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 빠져야 그 자리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빼시는 것 같은데 자리가 넉넉하시면 당연히 물론 음식물들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오늘 김포 고릴라 캠핑을 와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제 가을하고 겨울하고 새롭게 또 안 것들도 좀 있고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캠핑 시작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너무 막 한 달, 두 달 막 공부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편하게 놀러 오셔서 구매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두 마디 저희랑 섞어가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확 능력치가 올라가요. 네.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1전 시장, 2전 시장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내가 캠핑할 때 이렇게 어떤 상상을 하게 돼요. 아, 이렇게 캠핑하면 좋겠고, 요 정도 사이즈의 텐트를 하면 좋겠고, 네. 요런 제품들을 놓으면 좋겠다. 한 방에 다 사진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또 사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재미를 느껴보시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작은 텐트 살까 큰 텐트 살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꼭 실물로 보시는 거를, 저도 오늘 와가지고 그쵸, 많이 실물로 느꼈어요. 보면 느낌이 네. 아예 다르기 때문에 편하게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캠핑용품 매장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가 물가가 다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캠핑 시작하셨던 분들은 지금 왜 이렇게 비싸졌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마진을 줄여서 저렴하게 파는 곳이 고릴라 캠핑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량으로 매입해서 박밀리담회로 싸게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금액 같은 게 예전이랑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만큼 저희가 좀 최고의 컨디션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 네.